상가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실나면 어떡하나요?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망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상가로 월세는 받고 싶은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벽, 바로 공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공실 없이 상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고, 더 나아가서 공실이 나는 상가들의 공통된 특징까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가의 공실은 경기 상황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가 투자를 직접 해보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경기 탓이다, 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가는 무조건 공실 위험이 크다, 운이 나쁘면 몇 년씩 비어있다, 그동안 대출 이자랑 관리비 내는 건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공실 없이 월세를 잘 받고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디어나 매스컴에 나오는 공실이 난 상가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가들은 지어질 때부터 공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건데요. 상가는 결국 이용할 사람들이 있어야 임차인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용할 수요는 적은데 상가의 공급만 많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수요와 공급은 상가가 지어질 때부터 이미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도에서 상가가 들어설 위치를 찍어보면 그 주변에 실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분양 사무실의 이야기나 중개인분들의 말만 믿다가 결국 공실이 나는 상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가는 몇 년 뒤에 뉴스나 미디어에서 우리가 흔히 보던 그 공실 상가가 되겠죠. 반대로 공실이 나지 않는 상가들은 수요와 공급이 매우 적절합니다. 수요는 많거나 적당한데 상가 공급은 적당하거나 적습니다. 이 역시 지도를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가라는 부동산은 감이나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나 숫자로 하는 것입니다. 상가 공실은 절대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상가가 공실이 나는 순서는 항상 똑같은데요. 첫 번째, 장사가 안 된다. 두 번째, 임차인이 버틴다. 세 번째, 장사가 안 돼서 결국 나간다. 네 번째,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공실이 나는 순서와 흐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못 보는 게 정말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상가는 공실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는 말의 진짜 뜻은 왜 공실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언제 공실이 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봐온 결과 공실 나는 상가들의 특징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배우 수요가 부족한 상가. 두 번째, 동선상에 있지 않은 상가. 세 번째, 해당 업종이 버티기 힘든 상가. 네 번째, 월세 대비 매출이 나오지 않는 자리. 이런 것들은 운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부 사전에 계산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즉 상가 공실에 대한 두려움은 미리 차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실이 안 나는 상가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공실이 100% 안 난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공실이 나더라도 금방 다른 임차인으로 채워지는 상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특징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 수요가 충분하거나 적당한 곳. 두 번째, 상가를 이용하러 가는 동선상에 있는 곳. 세 번째, 해당 위치에 맞는 업종이 들어오는 곳. 네 번째, 매출 대비 월세가 과하지 않은 곳.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가를 구입하게 된다면 뉴스에서 보던 공실 상가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실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실을 계산합니다. 공실이 나면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 월세를 얼마까지 낮춰도 손해가 아닌가? 그 월세에 들어올 만한 업종이 있는가? 이런 계산들이 된다면 공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변수가 될 뿐입니다. 단순히 접근 방식의 차이일 뿐인데 누구는 상가로 매달 수백, 수천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공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상가를 무조건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월세를 받고 싶다면, 상가로 월세를 받아보고 싶다면 공실이 무섭다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공실에 어떻게 대비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선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상가를 볼 때 공실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이 무서워서 상가를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으로 생각이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월세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